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죠. 1시간은 60분, 초로 계산하면 3600초. 여러분의 인생에 딱 이 시간만 남아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아름다운 곳에서 여유 있게 차 한잔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만약 1시간이 남았다면 다음 생에 무엇을 할 건지 실행 계획을 짜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지혜의 중심을 찾는 해법, 지중해 TV입니다. 혹시 인생이 1시간뿐이라면 이라는 시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우연히 이 시를 보고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도 외우고 있는데요. 다카시나 카이치라는 일본 사람이 쓴 시예요. 제가 목소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낭독해 보면, 인생이 1시간뿐이라면 봄은 15분, 그 사이에 젓가락 바로잡기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세상 가운데 마을의 이름과 강의 이름을 외우고 게다가 많은 규율이라든가 언어와 이별 방식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배웠던 자전거를 타고 떠나 어딘가 머나먼 마을에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잃어 우는 것이다. 인생이 1시간뿐이라면 나머지 45분을 봄에 즐거웠던 그 추억만으로 살 수 있다. 와, 진짜 멋있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감정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지금을 봄이라고 느끼는 분도 있고, 여름 또는 가을 아니면 겨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나이로는 가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는 아직도 신나는 여름을 살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제 친구들 중에 한 직장을 20년 이상 다닌 친구가 2명 있어요. 좋게 말해도 나쁘게 말해도 아주 독한 놈들이죠. 한 사람은 공무원이고 한 사람은 공무원과 비슷한 직장을 아직도 다니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부럽다. 제가 뭐 크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현빈이나 차은우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고, 재산은 오히려 그 친구들이 저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저를 볼 때마다 항상 부럽다고 할까요? 아마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풀어보면 네가 한 경험들이 부럽다 라는 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열심히 직장을 다니면서 안정적인 위치에 오를 때쯤 저는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퇴직금 받아서 그걸로 세계여행을 떠났고요. 그 친구들이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할 때 저는 뉴질랜드에서 마오리족과 캠핑을 하고, 칠레에서 영어를 단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사람과 300km가 넘는 거리를 같이 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고, 브라질 커피 농장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처음 보는 여자와 탱고를 추고, 미국의 키웨스트에서는 해밍웨이처럼 낚시를 했어요. 그리고 유럽에 가서는 중고차를 사서 여행을 다녔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 외곽에서 누가 그 차를 훔쳐가는 바람에 갖고 있던 지갑과 여권 빼고 카메라, 노트북, 컴퓨터는 물론이고 나머지도 전부 잃어버려서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모두 날렸어요. 그런데 원래 범인들은 현장에 꼭 다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차를 잃어버린 곳에서 사진만이라도 돌려달라고 3일 동안 피켓을 들고 서 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끝내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한 직장을 20년 이상 다닌 제 친구놈들보다 더 독한 놈이죠. 지금 생각해도 참 황당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가던 길을 떠났고요. 이후에 영국 식당에서 접시 닦기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아프리카 동물원에서 타조 먹이 주는 일도 해보고, 호주 여러 도시에서 사업도 해보고, 한국에 와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크게 실패도 하고 크게 성공도 해봤는데, 제 친구들은 그런 파란만장한 저의 경험들이 부럽다는 거죠. 저는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제 친구들은 평범하게 직장 생활만 했으니까 난 이렇게 살아왔다 라고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즉, 자기들은 항상 안정을 선택했던 반면 저는 항상 도전과 모험을 선택했었으니까 아무래도 살아온 경험의 깊이와 폭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반대로 저는 그 친구들이 부러운 적이 있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다람쥐 쳇바퀴처럼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사는, 그러면서 남들에게는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삶을 절대 살고 싶지 않아요. 물론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살다 보니 남들이 볼 때는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아주 재미있게 살았어요. 물론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정리를 좀 하고 가야겠네요. 암튼 기왕 세상에 태어났으니 내가 사는 지구라는 행성도 다 돌아보고,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테스트도 해보고, 그 중에 혹시 결과가 안 좋은 경우라도 저는 그 과정을 온전히 즐기면서 살았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도 저한테 부럽다고 말한 그 친구 때문인데요. 학창시절에 늘 같이 붙어 다니던 단짝이었는데 저희에게는 나름 멋진 계획이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10년 정도 열심히 돈을 모아서 같이 세계여행을 가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정말 10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진지하게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머뭇머뭇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은 어렵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세계 여행이 친구와의 약속이기도 했지만 저 스스로와의 약속이기도 해서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혼자 출발을 했어요. 물론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고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또한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그때를 생각하면 아름다운 기억, 즐거웠던 추억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제 인생의 봄이 끝나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럼 제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신혼여행으로 일본을 갔다 온 거 빼고는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이 없대요. 항상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일이 바빠서라는 말로 계속 미루다가 어느덧 중년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나이 핑계를 대면서 가고 싶어도 체력이 딸려서 엄두가 나지 않는데요. 결국 제 친구는 이거 생각하고 저거 계산하다가 아름다운 봄을 놓치고 여름을 지나 어느새 가을, 아니 어쩌면 벌써 겨울을 맞이한 건지도 몰라요. 저는 봄날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아직도 신나는 여름을 살고 있는데 제 친구는 저와 다른 계절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인생의 어느 계절을 살고 계신가요? 나이와 상관없이 화사한 봄날을 만끽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신나는 여름을 즐기고 계신가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인생의 봄은 나이가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된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게 무슨 일이든 그 일을 하기에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고 가장 아름다운 날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들을 미루면 봄과 여름의 시간이 짧아지고 상대적으로 쓸쓸한 가을, 차디찬 겨울의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봄이 왔어요. 이 노래가 듣기 좋으세요? 아니면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이 노래가 더 듣기 좋으세요? 그리고 어떤 노래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세요? 그런데 혹시 지금 제 노래를 듣고 노래를 잘하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게 무려 15번 만에 박자와 음정을 맞춘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인생의 계절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 어떤 행동, 어떤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지금이라도 이해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